번째 이야기는 박민우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 치과 치료에 관한 궁금증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뭐 병원 정말 싫어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치과 앞에는 지나가도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원장님도 뭐 앞서서 모 원장님을 예시로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원장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뭐 네, 무조건 달달달 떨기도 예측을 합니다. 좀 해봤는데 뭐 어렸을 때 공포심도 있을 수도 있고 기억 속에서 치과가 무섭다라는 이런 기억이 좀 자리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한데 그렇죠. 원장님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좀 저와 같이 겁을 내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트라우마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병원과 관련돼서 가장 좀 트라우마가 생기기 쉬운 곳이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치과에 방문했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치과에 들어서는 순간 치과 특유의 미묘한 양냄새가 나고요. 또 치과의 장비나 기계들은 마치 드릴을 연상시켜서 윙하는 소리를 내게 되고 또 치과 치료 자체의 통증도 매우 힘든데 그 통증을 잠재우기 위한 국소 마취 주사도 사실 굉장히 좀 아프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치과를 방문하지만 치과 의자에 앉으면 괜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치과 치료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숨쉬는 거나 이런 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막연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가지기 쉬운 곳이 바로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이처럼 치과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뿐만 아니라 시각, 뭐 청각, 촉각, 후각 이렇게 오감이 다 자극이 되면서 불쾌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치과 의사인 저도 치과 체어에 앉으면 이런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치료의 어떤 전체 과정이나 기구의 안전함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저도 긴장이 되는데 환자분들은 좀 오죽하실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네. 치료를 받을 때요. 사실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이요? 아. 근데 이게 배트라고 하는데 잘 안 네. 되고요. 사실 맞아요. 물을 절반은 제가 먹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소리 같은 것도 청각도 네. 자극하면서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죠. 저도 뭐 앞서서 뭐 신경 치료를 받았을 때 국소 국소 마취 시술은 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요새는 뭐 우리 내시경처럼 한숨 네.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 있을 수 있는 수면 치료 요법이 좀 도입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요새는요. 원장님 이런 것도 뭐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주입하는 건가요? 네, 치과 치료 시에 마음을 네. 좀 안정시키고 통증을 줄여서 환자분을 진정시켜서 치료를 하는 것을 네. 의식화 진정법, 일명 이제 수면 마취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수면 마취에 관련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관련된 약물을 입으로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웃음가스라고 해서 이런 가스들을 뭐 코나 호흡기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처럼 우리가 흔히 혈관 주사라고 말을 하는 정맥 내 주사로를 확보를 해서 혈관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쓰임새가 좀 다른데 입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어떤 주사를 추가로 맞지 않아도 돼서 편하긴 하지만 이런 약물의 농도를 좀 조절할 수가 없고 또 한 번 약물이 효과가 발현되는데 시간이 좀 길게 걸려서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스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성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코막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내 주사로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혈관을 통해서 약물을 직접 주입을 함으로 효과가 빠르고 또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통제라든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확보해 놓은 정맥 내 주사로를 통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도 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정맥 주사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군요. 네. 근데 정맥 주사를 하고 약을 주사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기억이 없어지고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런 네. 잠을 자는 동안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치료나 불편한 거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까도 정맥 주사도 하고 또 아까 보니까 모니터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또 전신 마취를 하는 이런 거하고 아까 수면 마취를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원장님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치과 치료에 동반되는 마취는 이제 국소 마취,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진정법, 의식화 진정법, 그리고 또 전신 마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국소 마취는 그 치료하는 그 해당 부분만을 마취를 하게 되므로 통증이나 이런 거 못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환자분의 불안한 마음이나 공포감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진정법과 전신 마취인데
둘은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로 환자를 좀 진정시키고 어느 정도로 환자의 의식이나 반사 반응을 소실시키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법에는 최소 진정과 또 깊은 진정으로 정도가 나뉘고요. 그보다 더욱더 깊이 진정을 시키는 것이 전신 마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어떤 호흡이나 반사 반응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지입니다. 이러한 의식화 진정, 최소 진정에서는 환자분의 의식은 조금 억제하지만 호흡이나 이런 다른 반사 반응을 억제하지 않으므로 환자분이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비교적 좀 안전한 반면에 전신 마취에서는 환자분의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충분한 어떤 인공적인 호흡이 가능한 장비나 설비가 있고 또 마취과 전문의 분이 해주시는 그런 안전한 병원을 사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할 때 수면 마취를 네.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저도 간혹 환자분한테 질문을 받는데 이런 네. 질문이에요. 뭐냐면 수면 마취를 하면 혹시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 머리가 나빠지지 예, 않을까? 혹시 또 연세 드신 분들 네. 간혹 있으시면 야, 이거 치매가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아. 막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이런 수면 마취 저희가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수면 마취 과연 어느 정도 안전하고 또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소 진정 마취는 이름대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진정만 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의 자발적인 호흡이 억제되지가 않고 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 마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취과 전문의 분이 꼭 시행을 하셔야 하지만 최소 진정 마취는 이에 대해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신 의료진, 의사나 치과 의사라면은 시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 진정 마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입니다. 네.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1976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 40년 넘게 다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약물이고요. 네.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이 미다졸람은 가수면 상태를 유도를 해서 환자분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 약물이 작용하는 동안에만 기억을 상실시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불쾌하고 안 좋은 기억을 가지지 않고 치과 치료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약물이고 이보다 깊은 진정을 할 때에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쓰기도 합니다. 네. 이 프로포폴은 미다졸람보다 조금 더 깊은 진정을 유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환자의 어떤 호흡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의식 반응을 더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마취과 전문의분이나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미다졸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기량제라고 해서 어떤 해독 작용을 하는 역할의 약물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하면 환자분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때나 환자분을 빨리 깨워야 될 때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프로포폴이란 이름이 나왔었어요. 흔히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본 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일명 우유 주사라고 또 하는 건데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해 준 것 중에 해독약이 있다. 해독약.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듣고 보니까 위험성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예. 정확한 용량 그리고 이제 전문 원장님들의 시술하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정리가 될 것 예, 예,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의식화 진정요법, 수면 마취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은 공포심을 줄여주는 거는 알겠는데 예. 원장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의식과 진정 치료가 필요한 네. 대표적인 분들은 이 치과 치료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지만 네. 치과 치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받으시려는 환자분이면은 다 대상이 되실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치료가 여러 번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매번 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한 번의 수면 치료를 받을 때 많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치과 치료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이제 공황 장애가 심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다졸람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치과 치료하는 동안에 기억이 상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치료를 더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통증에 좀 많이 민감한 환자분들이나 통증이 두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환자분들도 이러한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치과 치료를 훨씬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개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는 뭐 치조골 이식술과 같이 좀 신중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든지 또는 뭐 아주 깊이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치료 시간이 길거나 그 사이 좀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치료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치과 치료 중에서 구역질이나 구토 반응을 좀 비위가 약한 분들은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이런 의식화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비위가 약해지는 그런 반사 반응도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치료를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치과 치료가 좀 스트레스가 되면서 뭐 혈압이 좀 오르신다든지 뭐 혈당이 오른다든지 이런 순간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그 의식화 진정요법을 최소한으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이렇게 뭐 혈압이 오른다든지 전신 질환이 좀 급격히 악화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나 여러 번의 이제 치과 내원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화 진정 요법, 수면 치료를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 번 내원할 치과 치료를 한 번에 오셔서 좀 긴 시간이지만 환자분이 입을 벌리시거나 통증을 느끼시는 거를 좀 견디기 쉽게 해주는 수면 진정 요법을 사용을 하면 이러한 시간을 하루 내셔가지고 치료를 좀 수월하게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네, 일단은 뭐 자면서 치료를 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치료 받는 사람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네. 눈앞에 뭐 기구나 바늘이나 이런 게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것도 좀 줄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진행 상황이 좀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치과를 방문하셔서 일단 환자의 상태나 어떤 병원에 다니시는 거라든지 약을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요. 네.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치과 진료를 하시기로 결정이 되시면 의료진은 환자분의 전신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수면 치료가 환자분의 전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수면 진료 중에서 이제 진료가 뭐 무리 없이 진행되기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당연히 CT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철저한 치료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이런 의식화 진정 요법이 적용되는 시간이 짧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잘 세워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면 진료가 결정이 돼서 수면 진료를 하기 위해 내원을 하실 때는 금식을 하셔야 되는 등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 잘 지켜주시고 또 의료진은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을 때 컨디션을 잘 체크를 해서 오늘 치료가 가능하신 상황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식화 진정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 주사로를 확보를 해서 혈관에 이러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미다졸람의 경우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면 이런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네.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의료진이 이때 또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상태를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장비라고 해서 환자분의 혈압이라든지 뭐 맥박 또 호흡을 잘 하시는지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혈관에 어떤 산소가 잘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잘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할 때는 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안전하게 이러한 치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이 이러한 약효에서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잘 되시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귀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그 시술 시간이 길거나 네. 여러 가지 임상 증례로 또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맞아요.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한 환자분의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보실 환자분은 이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에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네.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 대신 잇몸으로 식사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이제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왼쪽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치료를 많이 못 받으시다가 이제 가족들이 정말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꼭 데리고 오셨는데 치료는 방법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 개 임플란트 심는 것이 엄두는 당연히 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제가 수면 진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8개 임플란트를 수면 진료 약 한 2시간 동안에 수술을 하게 돼서 환자분은 뭐 편안하게 주무셨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셨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여태껏 평생 받으셨던 치과 치료보다도 훨씬 큰 그런 치료를 받으신 건데 환자분이 이 정도로 편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치과에 갈 걸 그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셔서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를 끝까지 완성을 하시고 네. 또 처음에 이제 수술을 받으실 때는 힘드니까 수면 진료를 하셨지만 네. 이후에 이런 트라우마가 극복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진료로 다 잘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된 다음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사례분도 좀 이가 아주 안 좋으신 공황장애가 좀 심하고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이분도 네. 마찬가지로 치과 체어에 뭐 앉거나 뭐 치과 어떤 그런 포를 덮는 것도 매우 무서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좀 상당히 좀 당뇨도 있어서 많이 안 좋으셨고요. 치과 치료에서 이제 가능한 내원의 수를 적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고 수면 진료를 통해서 위에는 8개, 또 아래는 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광범위한 뼈 이식도 같이 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시행을 하면서 환자분이 굉장히 좀 편안해하셨고 이후에는 또 공포감이 많이 줄어드셔가지고 수면 진료 없이도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마무리를 잘 하셨던 그런 또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임플란트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네.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네. 기저질환도 있으시고 다수의 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시술 시간도 좀 길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 말고도 또 다른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료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에 보여드릴 예시 환자분은 이제 사랑니 발치의 그런 이식화 진종요법을 사용했던 사랑니요? 케이스입니다. 네. 환자분이 20대 환자분이지만 이제 외국에 유학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고 한국에 잠깐 들어온 동안 사랑니를 발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필요한 회복 기간도 매우 짧았고요. 그래서 4개 위아래 양쪽에 있는 사랑니 4개를 한 번에 발치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런 사랑니 발치할 때는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사랑니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시술 시간이 좀 집중을 많이 요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사랑니 발치를 의식화 진종요법 하에서 발치를 하기로 했고요. 4개 사랑니를 다행히 무리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발치를 하셨고 또 전체 치료 기간도 이렇게 한 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 3, 4주가 걸릴 것이 1주 정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주 만족하시고 다시 또 유학하러 돌아가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사랑니 발치도 이렇게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수면 마취를 하려면 여러 네. 가지 또 병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수면 진정 마취를 하려면 그러면 치과 치료하니까 특별히 고려할 게 있나요, 원장님? 네, 진정 마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좀 금식을 유지해 주셔야 네. 위나 식도에 어떤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의료진에게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병력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의료진이 이에 필요한 검사나 어떤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진정요법의 효과가 하루 정도는 약간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가 운전은 절대 금지하시고 보호자분 동반하셔서 안전하게 귀가 또는 뭐 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 전, 내원 전에 금식, 그리고 병력을 고지해야 되고 보호자를 동반해야 된다. 네. 그래도 이게 뭐 수면 마취, 진정 마취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원장님 혹시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을까요? 네, 이 의식화 진정요법은 이에 대해 충분한 뭐 훈련이나 수련을 마치면 네.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약물의 어떤 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을 뭐 예를 들면 2가지, 3가지 정도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승 작용으로 약효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환자분이나 어떤 의료진이 이런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꼭 약물이 어떤 환자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약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가장 그 무서운 게 이렇게 보면 공포 때문에 치과 네.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이 미루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 그 수면 치료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치과를 찾지 않은 환자분들께 한번 박민호 원장님, 저희 어떤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한번 많은 좋은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포감을 느끼시는 환자분에게 네. 치과 의사와 이제 스태프들이 좀 더 친절하고 막 천천히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이나 어떤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아마다 골든 타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 필요한 치료를 어떤 치과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나 불안 때문에 받지 못하면 이러한 골든 타임을 놓치고 결국에는 치아를 상실하거나 또는 상실된 부위에 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과에 아예 못 가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들이나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움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서 적절한 골든타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치과 치료도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예, 그렇죠. 네, 뭐, 아마 치아가 하나 무너졌을 때 네. 치아가 하나 빠지고 그걸 치료를 안 한다면요. 그 굉장히 많이 돈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예측은 안 되는데. 치아 하나를 잃어버릴 네. 때 이 치아 하나의 가치가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큰가요? 예, 굉장히 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른 치료, 우리가 물론 공포심이 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써서 치료한다면 아마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요법 이야기 함께 보셨고요.